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둘 다. 목 감기 저도 끝물이고 김 감독도 끝물입니다. 네. 그런 거 이해하시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션입니다. 블루스 뮤지션이라고 얘기되기도 하고 포크 뮤지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블루스라는 게 흑인 음악의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흑인 음악의 뿌리라는 게 보면 유럽에서 건너간 오랜 전통 민요의 뿌리를 둔 음악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포크라고 갈래를 갖다가 줘놓기는 하는데 경계는 좀 애매모호해요. 그렇겠죠. 그 흑인들이 하던 노동요와 그렇지. 풍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섞여드는. 뭐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뮤지션은 리드벨리예요. 리드벨리.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음악을 듣기 시작한 저희 세대, 락이 태동했던 시절에 음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리드벨리를 갖다가 빠져갈 수가 없어요. 무려 19세기에 태어나신 분. 그렇죠. 1885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마감을 했는데 인생도 파랑만장하고 지내온 음악 경력도 참 이렇게 달라요. 그래갖고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블루스와는 다른 결의 음악을 사실 했어요. 근데 리드벨리는 블루스라고 딱 몰아넣기에도 조금 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음악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 락이 태동했던, 그러니까 락큰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R&B와 휩싸여갖고 브리티시 락이 만들어지고 브리티시 락이 비틀즈와 함께 미국으로 다 건너와갖고서 이제 락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영국 뮤지션들이 받아들인 R&B의 흑인 음악의 대표주자가 바로 이 리드벨리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이 The House of the Rising Sun입니다. 이 곡은 영국 오랜 민요예요. 그래갖고선 그냥 계속 흘러왔는데 애니멀즈가 64년에 발표해갖고 미국 차트에서 1위를 했어요. 저도 어려서 이거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도 따라 불러갖고선 영어로까지 쫓아 불렀던 곡이에요. 그때 어린 나이도 들으면서 이렇게 들으면 가슴이 절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릭 버든, 그 애니멀즈의 보컬리스트 리드 보컬이 에릭 버든인데 에릭 버든 목소리가 원래 그렇기도 해요. 근데 이 곡을 레드벨리가 1944년에 녹음을 했는데 레드벨리 그러면은 특징 지어지는 게 뭐냐면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하모니카 연주도 하고 12줄짜리 12연 기타를 줄어 쳤다는 게 아주 독특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김광석 씨부터 시작해 우리도 후폭 가수로 이렇게 꼽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타에 하모니카 목에다 하고선 노래 부르는 기억들 많이 나실 거예요. 그게 이제 브루스 포크 초기 가수들이 밥 딜런부터 시작돼 갖고선 포크 초기 가수들이 하모니카 불면서 통기타로 노래하는 게 어떤 그 전형이었었는데 리드벨리를 비롯한 그 브루스맨들한테서 시작이 된 거죠. 리드벨리 그 곡을 들으면 사실 이게 오래전에 녹음돼 갖고선 우리랑 이렇게 맞지는 않는데 이걸 리메이크한 뭐 애니멀즈가 부른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 이걸 들으면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컨템퍼러리예요. 지금도 들어서 전혀 거리감 없이 그 음악이 주는 정서를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곡은 카튼필즈입니다. 목화밭. 우리나라에서는 통기타 가수들이 활동하던 시절 하사와 병장이 목화밭이라는 제목으로 불러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히트를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는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이라고 CCR이라고 있어요. 수지 큐부터 로다이 뭐 풀스탑 더 레인 뭐 해갖고 수도 없이 많은 그 포크 시대의 히트곡을 낸 미국 밴드인데요. 이 밴드가 카튼필즈를 갖다가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CCR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활동 4년 했거든요. 4년 했는데 히트곡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곡을 히트시켰으면 오랫동안 남았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또 쑥 들어갔어. 저는 이제야 생각하는 건데 오리지널리티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왜냐면 그 옛날 노래, 다른 사람들 노래, 구전되어둔 노래를 갖다가 그 시절에 맞게 각색을 해서 리바이브를 한 거죠. 근데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뭐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건데 아직 생명력이 길지 않았다는 거. 근데 하지만 이 카튼필즈라는 곡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귀에 익은 멜로디고 한데 이 음악도 리드벨리가 오리지널이죠.
Where Did You Sleep Last Night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카튼필즈예요. 리드벨리가 수도 없이 많은 앨범에서 그러니까 앨범에 있어요, 이 노래가. 근데 왜 특히 이 앨범을 꼽았냐면 그 90년대 MTV 언플러그드 공연이 그렇게 유행할 때 널바나가 MTV 언플러그드 공연 마지막 곡으로 선정한 게 Where Did You Sleep Last Night? 네. 어젯밤 어디서 잤니? 이 노래였어요. 이게 리드벨리의 히트곡 중 하나였거든요. 리드벨리 히트곡은 정말 꼽을 만한 게 많거든요. 근데 리드벨리 음악으로는 감흥을 못 느껴요. 그 리드벨리 음악을 뒤늦게 리메이크해서 발표한 뮤지션들이 곡으로 들을 때 큰 감동을 느끼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널바나를 20대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해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언플러그드에서 Where Did You Sleep Last Night 이 노래가 그냥 저는 그냥 누구 노래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 앨범에서 저는 이거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리드벨리의 1940년대에 불렀던 곡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감동적인 음악이 될 겁니다. Where Did You Sleep Last Night. Last Night. 카튼필즈 소개하다가 어떻게 딴 곡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곡이에요. 세 번째 곡은 미드나잇 스페셜입니다. 사실 이 미드나잇 스페셜이 CCR의 오리지널로 정말 알려졌던 곡이에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처음에는 정말 그 CCR의 오리지널 곡으로 알려졌던 곡인데 아니 이것도 CCR 게 아니고 리드벨리 오리지널입니다. 리드벨리가 왜 이렇게 독특한 노래들이 많고 이걸 나중에 락 뮤지션들이 리메이크를 했냐면 이 사람의 경력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음악 생활을 시작해서 공연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녔는데 이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어요. 근데 성질도 만만치 않았나 봐요. 그래갖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텍사스 감옥에 살다가 사면을 받아갖고서 나왔어요. 30년대 또 살인 미수로 형무소에 들어가요. 그 들어간 형무소가 루제나주에 있는 앙골라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이면서 강제 노동하는 데예요. 거기서 형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머디워터스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로맥스 부자 존 로맥스, 앨런 로맥스가 미국 의회도서관의 지원을 받아서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 음악들을 갖다가 막 최초로 돌아다닐 때 그때 만나게 된 거예요. 리드벨리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갖다가 듣고 배우고 하면서 그 전통 음악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레파토리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드벨리가 녹음한 게 500곡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많은 노래를 갖다가 채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회 도서관으로 보내줬거든요. 그러다가 4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갖고선 존 로맥스, 알란 로맥스 부자가 작업했던 음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등장하는 이름이 리드벨리야. 어떤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었어요. 이 로맥스 부자가 힘을 써가지고 사면을 시켜주고 사면된 후에는 민속음악들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존 로맥스, 알란 로맥스와 함께 공연을 갖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선 리드벨리라는 이름을 갖다가 세상에 이렇게 알리게 됐죠. 리드벨리를 갖다가 세상으로 끄집어내게 된 계기가 되는 이 상징적인 음악이 미드나잇 스페셜이에요. 미드나잇 스페셜은 뭐냐면 감옥에 밤 12시가 되면 그 옆으로 기적을 울리면서 창을 통해서 벽에다가 빛을 탁 비치면서 지나가는 기차, 그걸 갖다가 죄수들이 미드나잇 스페셜이라고 불렀대요. 수감돼 있다가 기차 탁 지나가는 거 불빛이랑 이렇게 탁 보면 저 바깥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니 뭐 별별 생각이 다 날 거 아니에요. 이 음악은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많이 연주했던 그런 곡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곡 더 소개해드릴 곡이 굿나잇 아이린이라는 곡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전통 포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곡인데, 그러니까 전 리드벨리가 딱 처음 알았던 거는 미국 문화원에서 자료로 먼저 알았어. 리드벨리 그러니까 곳곳에서 리드벨리라는 이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 있구나.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구나 해갖고선 텍스트로 먼저 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 사람이 제 생각에는 신채호 선생이랑 같아요. 조선 말에 판소리를 갖다가 정리하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그 광대 가해가지고서 뭐 인물칠에 사설칠에
지차 득음 너름새 뭐 이런 규정을 갖다가 만든 그 신채호 선생이 대단한 게 뭐냐면 수도 없이 많은 그 잡가랑 판소리를 갖다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정리를 하지 않았으면 노래 가사와 체보를 하지 않았으면 판소리가 지금처럼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리드벨리가 미국에 있었던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민요들 사라진 민요들을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는데 정말 큰 공헌을 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굿나잇 아이린은 네킹콜 걸 유명합니다. 네킹콜 걸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다른 사람 걸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리드벨리 녹음은 정말 오래된 거래 갖고선 음질이 나쁘고 그 리드벨리만의 아주 그런 멋은 있는데 저희랑 그렇게 뭐 친해질 그런 스타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다듬고 그가 만들어낸 음악들이 현대 대중음악에 특히 락에 아니면 포크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새삼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음악이라는 게 어떻게 독립된 음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여기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할 만한 음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든 보면 서로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서로 교류해 갖고선 만들어진 음악들. 뭐 브루스도 그렇고 포크도 그렇고 재즈도 그렇고 락도 그렇고 어떤 음악이라고 이름 딱 지어져서 그런 음악으로 불리는데 보면은 그 혼자 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서 그것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레드벨리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